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네, 13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2교시, 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에 지리학과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또 지리학, 또 지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지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언제부터 우리 인류가 기록을 하고 또 표현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쭉 살펴봤고, 특히 세계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교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지도, 즉 지리적인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특히 마지막 지도인 청나라 강희 그 왕이죠. 바로 이 강희 시절에 만든 강희 전람도라고 하는 그런 중국 지도를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강희 대제에 의한 강희 전람도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의 그런 세계를 보는 시각,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세계 지도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은 어땠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의 지도, 세계를 어떻게 나타냈는지, 우리나라에서 나타낸 세계 지도, 세계 지도로는요, 첫 번째로 가장 꼽는 게 뭐냐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요거는 1402년 태종 2년인데요. 김사형, 이무 등이 중국에서 들여온 두 종의 세계 지도의 기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갖다 보완하고 그리고 완성한 세계 지도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로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세계 지도다라고 평가를 갖다 받고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이 지도를 만든 김사형, 이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세계 일주를 전부 하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전해진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세계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런 세계 지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학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하고 유사한 혼일 역대 국도강리 지도라고 하는 것이, 꼭 이름 가지고 장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한데요. 그런 건 아니고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지도와 강리 지도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그런 지도래요. 지도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동일한 그런 제작 과정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거는 이 서양 학자들도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 정보로 만들어진 지도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이 그린 세계의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게 1402년. 굉장히 일찍 그려진 세계 지도이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 지도는 천하고금 대총편람도라고 하는 이것이 1666년, 현종임금 시절이죠. 김수홍이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목판본에 나타나 있고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지도와 지지를 겸한 지도고요. 마테오 리치의 천문관이 혼재가 되어 있는, 오타가 있네요. 천문관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양에서 전래가 되어 온, 즉 서양의 지도가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온 지도로는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라고 하는 것이 1602년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알레니에 의한 만국 전도가 1623년, 그리고 페르비스트라고 하는 분의 고려 전도가 1674년, 이렇게 차례 우리나라의 서양식 지도가 전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페르비스트의 고려 전도는 지구가 둥글다는 점과 이전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지도라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가 제작한 지도인데 이런 것들은 불신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 부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고려만국 전도예요. 거의 오늘날의 뭐예요? 오늘날의 세계 지도와 유사한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이게 서양으로부터 전달이 된 지도니까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래가 된 지도를 보고는 조선에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1600년대 이때뿐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도 뭐라 그럴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온 그러한 외래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을 경험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1600년대 전해진 고려만국 전도라고
지도라고 하는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지도를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세계 지도로는 천하도라고 하는 이제 지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거는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세계 지도를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도의 중심에 중국을 두고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예. 가장 안쪽인 내 대륙에는 중국,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안남, 베트남이죠. 그리고 인도 이런 것 등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해는 실제 존재하는 주본 국가를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인 외대륙과 외해, 여기에는 수십 개의 가상 국가를 갖다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표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관념도, 생각을 갖다가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러한 것들은 산해경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들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세계 지도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운데 중국, 우리나라, 그쵸? 저기 중국 이렇게 크게 써 있잖아요. 그쵸? 중국이라고 하는 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그냥 글씨로 쭉 써놓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내해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밖으로 되어 있는, 외해로 되어 있는 그런 유형으로 그린 지도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이제 어떤 지도가 있냐면은 서양식 세계 지도를 갖다가 이제 드디어 1700년대에 들어서면 뭐라 그럴까, 서양의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오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1747년에는 천하여 지도라고 하는 것이 영조 시절에 제작이 됩니다. 예. 경도의 간경은 고정한 채 위도의 간경으로 각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서 평면지도에 주로 사용이 된 그런 지도라고 하고 있고요. 적도로 갈수록 축적이 일치하지만 극쪽으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급격하게 넓어지는, 그러한 이제 단점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대륙과 대양의 형태와 크기가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지도이고요. 아프리카 대륙보다 14배가 적은 그린란드가 비슷한 크기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지도라고 하는 점이 조금은 오늘날의 지도 체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죠. 예. 요 여지전도예요, 이게. 그래서 여지전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극지방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면적이 넓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이제 모양은 오늘날의 지도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지도가 이미 영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서양으로부터 전래가 된 지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이제 서양의 그런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린 지도예요. 여지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 지도의 제작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지도는 그러면 어떠한 기법으로 제작을 하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이제 제작한 기법들, 또 서양에서 제작한 기법, 다양한 것들이 있었던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지도 제작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가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 거래요. 이거는 1569년에 게라루스 메르카토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지도학자인데요. 이분이 발명한 그런 방법이래요. 근대 지도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요. 바로 이 메르카토르 도법은 우리나라에서는 1834년, 거의 이제는 이제 뭐 구한 말이죠, 그렇죠? 근대예요, 완전히. 최한기, 김정호가 지은 지구 전후도, 이런 데 메르카토르 도법이 이제 응용이 된 거죠. 중국 장정부의 지구 전후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최한기, 김정호라고 한 분이 지구 전후도에 이제 그린 그런 이제 기법인데요. 42 곱하기 88cm의 휴대하기가 비교적 편리한 크기의
지도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19세기에 김정호의 여지전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작하는데 활용이 된 것 같고요. 김정호가 제작한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여지전도라고 하는 것은 85.5 곱하기 59cm 크기로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그러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을 표시한 그런 이제 지도를 갖다 만든 기법으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거의 오늘날에 쓰여지는 그러한 이제 지도예요. 네. 그런 이제 지도 기법인 것이고요. 네, 일반 지도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서양에서 개발이 됐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심이 어디예요? 유럽 중심. 그렇죠? 가운데가 유럽 중심. 유럽이 중심으로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아시아, 왼쪽이 이제 바로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방식의 지도인 것이죠. 이런 지도이고요. 요게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지도 표기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골 패터스 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855년에 제임스 골,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인데요. 이 제임스 골이라고 하는 분하고 1970년도에 아르노 패터스, 독일의 역사학자이면서도 지도 제작자예요. 이 두 분이 제안한 방법으로 평면에서 위도의 간격을 갖다가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그러한 이제 지도 제작 도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제작 도법을 갖다 이용을 해서 세계 지도를 만들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 비해서 실제와 가까운 그런 면적 비율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그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길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길쭉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정확성이라고 하는 기술적 관점보다는 지도에서 나타나는 면적이 주는 상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도학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갖다가 일부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골 패터스에 의한 도법. 보시면 이렇게 좀 길쭉한 유형으로 나타난 그런 이제 지도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예요?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길면서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스턴 국립학교에서 만든 골 패터스 도법에 의한 지도라고 그 이제 정보를 통해서 얻은 그 이제 자료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세계 지도를 어떻게 지도라고 하는 제작 기법이 뭔데 이런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갖다가 만들 때 고려될 사항. 첫 번째로 누구나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계 지도와 같이 여러 나라가 동시에 포함된 지도를 그릴 때는 첫 번째, 이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나라를 갖다 그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가장 많은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국경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정보인데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에 그런 국경선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그것이 향후에 분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에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국경선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에 있어서 여러 나라가 동시에 포함된 지도를 갖다 그릴 때
이 가장 큰 문제가 국경선이다. 예. 그래서 지도가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국경선이 달라지고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요. 또 이 나라마다 지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지도를 표현할 때는 세계 지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가 세계 지도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메리카 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 끝이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렇죠? 왼쪽이 거의 위쪽이 이제 유럽 이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아가 중심. 특히 우리나라 중국 오른쪽이 이제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죠. 보통 지도에. 예.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호주가 그린 지도 혹시 보셨나요? 호주에서 판매되는 지도. 저도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걔네들은 지도가 호주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 북반구가 자기네 밑에 쪽으로 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주가 위에 그리고 그 밑에 북반구에 있는 지도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도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또 특히 정치 권력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정치 권력의 압력을 받은 지도 제작자가 자국에 유리한 그런 형태로 지도를 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를 갖다가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돼서 우리나라 지도들은 어떻게 제작이 되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그 지도 제작과 관련된 그런 역사를 조금 이제 살펴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의 역사는 뭐 아주 고대로부터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 안동의 한들바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가 영일 칠포리 바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가 경주 금장래 바위의 그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바위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그 당시부터 벌써 우리 선조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았었던 선조들이 뭔가를 갖다 기록을 남길 때 그때 지도의 형태로도 남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 지도와 같이 여러 나라가 동시에 포함된 지도를 그릴 때 한 시기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뭐 특히 바위 같은 데는 그리고 그쵸? 거기다 이제 파가지고 각을 하겠죠. 새기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새기고 이런 식이 이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기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를 두고 그림 위에 달인 그림이 또 추가로 이제 새겨지는 것이죠. 새겨져서 그려진다. 그래서 그림이 언제 그려졌는지, 즉 언제 이게 새겨진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다. 그림 방식으로 추정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후기 BC 300년경부터 삼국시대 초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림 지도 이런 것들이 시초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 제작에 있어서 이제 조선 시대 이전의 지도, 요거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없고 있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위에 남겨져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이게 뭐 마치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인 것이고요. 조선시대 이전의 지도로 나타나 있는 것들은 없고요.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고 문헌에만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제작식이나 제작 기법, 지도 내용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 이전의 지도로는 봉역도라고 하는 것이 628년 고구려 영유왕이죠.
고구려에서 당에 사신을 보내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고구려 지도가 그때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 삼국사기 그리고 구당서에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 백제의 이제 지도인데요. 도적이에요. 그림으로 나타낸 적, 기록이라는 것이죠. 백제 지도인데 고려 시대까지 전승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바로 그 기록은 뭐냐? 삼국유사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신라장적,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이제 기록이에요. 여러분도 호적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라장적, 지적도 성격의 신라의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양전장적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 지도 작성의 기초 단위가 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논과 밭을 측량한 장부 이런 것들도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고 논과 밭의 지번이라든가 땅의 생김새, 사방경계, 경작자 이름 등이 기록이 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기록들,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첨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인인데요. 이첨이라고 하는 분이 삼국도 후서에서 우리나라 산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이 고려도라고 하는 고려 시대에 아마 만들어진 그런 지도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을 했다. 그리고 고려 5도 양계도라고 하는 이것은 고려 현종 때 행정구역을 10도에서 5도 양계, 그러니까 10도에서 5도로 이제 나누고요. 그리고 양계 두 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개편한 후에 제작한 행정지도로서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조선 시대에 제작한 조선시대 고려 5도 양계도인데 조선 시대에 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만든 그러한 사본인 것이죠. 사본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또 조선 시대 이제 이 지도를 갖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고려했었던 기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도 제작에 있어서 필요 조건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지도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정확한 측량이 먼저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수준의 수학. 높은 수준의 수학이 왜 지도 제작하는데 필요하냐? 측량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지형의 높낮이라든가 땅의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수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도 제작에 필요한 위도, 경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동서남북의 방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정확한 측량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측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측량의 역사를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살펴봤더니요. 측량의 역사는 즉 어떤 땅을 갖다 길이, 면적, 또 산의 어떤 높이 이런 것들은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측량 기술 이전의 지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보력과 지도 제작 기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정확한 지도를 갖다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지도 제작에 굉장히 많이 도입되는 그런 기술이 삼각 측량 기법인데요. 이 삼각 측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늦게 이제 개발해낸 그런 이제 방식이에요. 17세기 초 유럽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정확한 지도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19세기나 돼야지, 즉 1876년, 이게 이제 개화기 때죠.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갖다 체결한 이후에 유럽으로부터, 즉 유럽의 기술이 이제 전달이 돼야 유럽의 측량 기술을 갖다 도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도 제작을 갖다가 근대화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여정을 밟게 됩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잠시 쉬었다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